이렇게 되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30지문이면은 사실 이거는 고의 범위가 아닌 사실 고의 범위인데 고의 범위 고의가 보통 그렇게 됐었거든. 그 시험 범위 많다면 저동고도 보통 교과서 두 과의 외부 지문 30개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물론 교과서 한 과긴 하지만 야 이거 너무하네. 응? 이제 이번에는 좀 양으로 변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지난번에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다 보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겠네요. 아니요, 난이도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난이도도 지난번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자고가 똑같이 이랬어.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니네보다 더 심했던 게 작년에 걔네는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교과서 3과에 외부 지문 8개인가? 그게 다였어. 그리고 시험도 엄청 쉽게 나왔어. 그때 92점 받은 애가 3등급이었거든. 근데 이제 저기 뭐야 기말 때 어떻게 했냐면은 기말 때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졌어. 막 모의고사 한 회 다 나오고 교과서 2과에다가 또 뭐가 더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범위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왠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우리 그 렉스강에서 3년을 넘게 이제 내신 대비를 했잖아. 근데 내가 이 3년 넘게 내신 대비하면서 봤던 고1 시험지 중에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 대진고보다도 더 어려웠었어. 막 그렇게 낸 거야. 그래서 그 중간고사 때 이제 90점대 후반이었나? 97점인가 이제 받은 친구가 있었거든. 97인가 98인가. 근데 얘가 기말 때 68점 나왔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1등급 받았어. 그랬었어요. 아무튼간. 네. 그래서 이 주역고 이번에 하는 짓을 보면은 또 아마 기말할 때 좀 무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뭐냐 그냥 좀 그냥 박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파이팅 하자. 자 보겠습니다. 남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11월 모의고사에서 맨 마지막 질문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질문이고요. 자 봅시다. 내용 바로 가볼게요. 기존에 이제 순서 문제였던 거고요. 초반에 어떤 주제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시죠. Make a small request. 작은 요구를 하는 거랍니다. 어떤 요구냐? That people will accept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s. 가능성들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냐? Of their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라고 나와있죠. 그들이 여기 의미상 주어예요. accepting 동명사.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됩니다. 나중에. 됐어요? 자, 첫 문장 읽었거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뭔 내용인가 다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먼저 하는 거야. 요구를 작은 거를 해. 그러면은 그 작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결국에는 나중 돼서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올려준다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은이한테 주은아 선생님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원만 빌려줘. 그래. 100원만 빌려줘. 또 다음 날에도 100원만 빌려줘.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나면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풀어난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처음엔 작은 요구인데 이 작은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시 나오죠. For instance. 예시 앞에는 웬만하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요 첫 문장 자체가 주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제문은 보통 빈칸으로 시험 잘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빈칸으로 만약 낼 거라면은 낼 만한 게 여기 요 부분 여기 동사 이하 이 전체가 빈칸으로 낼 만합니다. 아니면 뭐 will까지는 주고요. 이 뒷부분만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 당연히 시험에서 낼 때는 이 문장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paraphrasing 문장을 바꿔서 출제를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작은 요구를 하면은 나중에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한다. 됐어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 예시 나오니까 바로 가볼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salesperson, 한 판매원이 might request,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한테 뭐 하도록? To sign a petition,
자, 이 파티션이라는 게 청원서거든요. 청원서. 우리 국민청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청원서에 사인하라고 너한테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To prevent cruelty against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잔인함, 잔혹함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됐어요? 그러기 위해 뭔가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길 지나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이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스티커 뭐 이거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1분도 안 걸려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작은 요구지. 작은 요구. 자, 이어서 볼게. This is a very small request. 이것은 아주 작은 요구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do. 할 거래. 뭐를? what를. What the salesperson asks. 그 판매원들이 요청한 것. 됐어요? 관계대명사. ask에 대한 목적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을 썼다. 그 판매원이 요청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거래. 뭐 별거 아니니까. 네,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사인. 뭐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 이어서 볼게. After this. 그 이후에 그 판매원은 ask you. 당신에게. 여기서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물어보다. 물어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요. You are interested in. 너가 관심이 있는지. buying. 구매하는 것에. any cruelty-free cosmetics. cosmetics가 이제 화장품이거든. 그러면 어떠한 cruelty-free잖아. 얘들아, 뭐뭐 free 하면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거든. 없는. sugar-free. 무설탕. 됐어? cruelty-free. 그러면 잔인함이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잔인함이 없는 화장품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From their store. 그들의 가게에서. 이게 명확하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고객님 여기 죄송한데 저희 뭐 이게 동물 우리 동물의 잔인함을 막자라는 뭐 이런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예 뭐 별거 아니니까 해드릴게요. 사인했어. 근데 사인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 고객님 이거 사인해 주셨죠?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있는데요. 여기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이 동물을 죽이지 말자, 이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청원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 청원서에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청원서의 내용이 뭐였는데 동물을 상대로 한 어떤 잔인함을 예방하자, 막자 이런 거에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그 의견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는 나는 내 의견을 그걸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판매원이 야, 너 동의했지? 너 동물한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 동의했잖아. 근데 네가 우리 제품을 안 사? 우리 제품 동물을 잔인하게 한 거 아닌데? 네가 쓰고 있는 화장품은 동물들 죽여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뽑아낸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래도 안 사? 이런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사고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 말인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상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됐어? 자, 이어서 가볼게. 그래서 보면은 자, given the fact that 하고 나왔는데 어이구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여기 given 별 표현해줄게. 쌤이 여기다가 필기 좀 따로 할게. given 뒤에 이제 대시 뭐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는데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given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considering이야. considering. 이거를 우리가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 부르는데 그딴 용어는 필요 없고요. 그냥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 이게 은근히 어법 문제로 나와. 어법 문제. 왜냐면 consider를 쓸 때는 ing를 쓰잖아. 근데 give를 쓸 때는 pp형을 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둘이 같은 뜻이야.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문법적인 설명이 있고 해석적인 설명이 있는데 나눠서 설명해줄게. 자, 일단 해석은 뭐뭐를 고려해보면이란 뜻이잖아. consider가 뭐야? 고려하다 아니야. 뭐뭐를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절인 대절이 나온 거야. 됐어? 그래서 대절 이하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given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맞느냐? given은 원래 사형식 동사지.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given이라는 pp형을 썼어. 원래는 give 뒤에는 간목, 직목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수동형이 됐어. 수동형.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이 직접 목적어는 뭐야?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즉 given 뒤에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한 개 나온 거야. 한 개. 그래서 이 대절은 뭐가 되는 거야? given의 원래는 직접 목적어였던 A인 거야. 됐어?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만약에 giving을 쓰면은 간접 목적어랑 대절이 둘 다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게 문법적인 이유야. 자, 해석적인 이유를 말해줄게. considering 다시 한번 뭐를 고려해보면 고려를 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쓴 거고 given이 왜 이런 뜻이 되는 거냐면 give라는 게 주다잖아. 여기에서 이 주는 거를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상황. 됐어? 그럼 얘가 given이 되면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대절 이하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대절 이하라는 상황을 대절 이하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대절 이하라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됐어?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given이나 considering이랑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됐어요? 뒤에 오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given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쌤이 저기 써놓은 considering을 써도 된다. 어법 문제를 어떻게 된다? considered 이렇게 써놓거나 giving 이렇게 써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은 이 given 같은 경우가 이끄는 이제 이 분사 구문이 여기까지야. 여기 콤마까지. 여기까지 한 덩어리거든. 그래서 한번 보자. 자, given the fact로 나왔네. 여기서는 that을 안 썼네. that을 안 쓰고 그냥 명사를 썼어요. 명사. 사실을 고려해 보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 됐지? 대절 이하를 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뭐에? To the prior request. 그 이전 요구에. 그 이전 요구가 뭐야? To sign the petition이니까 그 청원서에 사인해달라는 이전 요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사실. 됐어? 이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들은, 즉 사람들은 will be more likely to purchase the cosmetics.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more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지. 그냥 그들은, 사람들은 그 코스메틱을, 화장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왜 가능성이 높다고? 야, 네가 지금 기껏 사인 다 했는데 근데 네가 이 제품을 안 산다고? 너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 의견을 지속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런 상술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어서 볼게. They make such purchases. 그들은 그러한 구매를 합니다. 만들다라 해석하지 마 이런 거. 그들은 그러한 구매를 한다. 왜 그러냐? 그 sales person이, 판매원이 takes advantage of 하면은 뭐를 이용하다. 뭐를 이용하기 때문이야? 인간의 tendency, 경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의 어떤 경향이냐?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래. To be consistent. 이 consistent라는 단어 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consistent가 뭐야? 일관되는, 일관적인. 그래서 일관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경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In their words and actions.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됐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사인을 했어. 그럼 사인을 했으면은 이 사인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거에 동의를 한다라는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거를 바로 어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내가 동의를 했다는 거는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하겠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안 사고는 못 베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페이퍼 1. 사람들은 원한답니다. To be consistent. 또 나왔어요. 일관되기를 원하고요. And will keep saying yes. 계속해서 yes라고 말할 거랍니다. 뭐 한다면 그들이 have already said it once. 이미
한 번 그것을 말했다면요. 이미 그걸 한 번 말했다면 계속 yes라고 할 거라고. 됐어?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본인들도 싫다고. 본인이 말했으면 본인이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yes라고 할 거라고.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을 이용해서 뭐 화장품을 만드는 거에 반대하십니까? 내가 한 번 예라고 했어. 근데 나중 가서 아니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박쥐 같잖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의견도 제대로 못 내는 막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취급될 수 있잖아.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말한 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다? 일관적이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상술에 당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좀 야가 빠져갖고 저는 안 당합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 어디였지? 저기 그 일산 동구에 그 까먹었네. 무슨 박물관이 아니라 그 애들 노는 뭐 이런 돔 형태 뭐 이게 있었는데 뭐 과학 뭐시기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무튼 내가 한번 애 데리고 갔었어. 한 2, 3년 전쯤에. 근데 갔는데 딱 나오는 길에 무슨 뭐 이제 뭐 환경보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 서명을 해달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했어요 진짜 저는. 보고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얘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이 돈이 뭐 이렇게 여기 단체 뭐 후원이 된대요. 근데 그게 금액이 3,000원인가 그랬어.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 뭐 후원이 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 구매하시겠어요? 이런 말 안 해. 이거를 구매하시면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이 동의하신 이러면서 이게 이 동의하신 내용에 이 단체에 후원이 돼요. 그래갖고 네, 전 됐어요. 이러고 갔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 왜냐면은 나는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 눈이 있어요. 제가 뭐 사류관도 있고요. 제가 배관도 있는데요. 제가 사기안이 있어요. 사기안. 사기는 아니지만 뭔가 이 자식이 내 돈을 뜯어가는 것 같다면 이 사기안이 발동되었고요. 저는 안 당하죠. 보통 그런 거예요. 예 됐어요. 네. 아니 설명했잖아요. 이거만 하라면서요. 이거 했으면 됐지. 네 갈게요. 이러고서 갔습니다. 애 데리고 갔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것도 상술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보통 거기를 애를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이 뭔가 좋은 일에 이렇게 돈 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누가 돈 내는 거 됐어요. 누가 이러고 봐. 어떤 부모가 그렇잖아. 그런 걸 또 이용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안 나가죠. 뭐나 이런 데다가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아니야? 가자. 저는 이런 당하지 마세요. 자, 11월 모의고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재만 잠깐 보면요. 소비자의 일관성을 이용한 상술입니다. 됐어요? 요거.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6월 모의고사 바로 보자. 6월 모의고사. 야, 이게 모의고사가 우리가 이 모내기 자료를 만들잖아요. 매번 모의고사 시즌마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이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작년 한 3월인가 6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이건 진짜 예전 버전이에요. 이게 다 2년 전 버전이잖아요. 우리 2년 전에 요 모내기 자료 만들 때는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태블릿이 없어갖고요. 한 땀 한 땀 다 이제 손으로 필기를 이제 해갖고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만들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6월인가 9월까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6월 모의고사지 보면은요. 근데 다 비슷해 보이네. 이게 다 이제 어쨌든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쓴 거. 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이 9버전을요. 자, 아무튼간 봅시다. 예전 모의고사라서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20번 내용부터 바로 가보자. 보겠습니다. 필사의 주장이네요. 첫 문장부터 바로 갑시다.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but you can't buy happiness. 자, 뭐예요? 너는 조건을 살 수 있대요. 행복을 위한. 하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이 질문 혹시 하신 적 있어요? 학원에서? 그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요. 이 19년 6월 20번이 이게 그
우리 그 어떤 질문이었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의 교재에 우리가 이 지문을 넣은 적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비고일 때 쓰는 그 얇은 교재 있어요. 고등부 지문 읽기 교재 있었거든요. 전에 우리 그 가온이랑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저랑 했었던 그 교재 있어요. 우리 작년 11월, 12월인가 아무튼 이때쯤에 그 교재 아니면은 우리 그 독후감 제로 교재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행복을 위한 조건은 살 수 있는데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거야. 행복 그 자체를 돈 주고 살 수는 없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주제야.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간단하죠? 근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시가 시작됩니다. 예시 시작이에요. It's like playing tennis. 자, 그것은 마치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너는 살 수 없어요. 가게에서 테니스를 치는 기쁨을 살 수는 없다는 거야. 됐어? 테니스를 쳤을 때 그 얻는 행복감,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행복감, 됐죠? 그 행복감을 돈 주고 살 수 있냐고. 어떻게 해서 테니스를 치고 난 다음에 행복감은 언제만 느낄 수 있어? 아니 테니스를 치고 난 다음에만 느낄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 행복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냐는 거야. 돈을 주고 살 수 없지. 근데 그 행복감, 그 테니스를 치고 난 후에 그 느끼는 행복을 위한 조건은 있을 거야. 그 조건은 뭐겠어요? 테니스공, 라켓, 이거겠지 뭐.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잖아, 그렇지? 테니스공이랑 라켓은 돈 주고 살 수 있어. 근데 이걸 샀다고 해서 내가 이 테니스를 쳤을 때, 칠 때 그 행복감까지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뭔가 구매 행위만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바로 갑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You can buy the ball. 너는 공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라켓을 살 수 있지만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그 플레이의 즐거움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됐죠? 바로 이어서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자, 테니스를 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되고 To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To play.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요.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뭐 게임이라면은 스펙을 뭐 이제 돈 주고 현질해 갖고 올리기라도 할 수 있지. 내 스펙을 내가 현질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테니스 치는 법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이 테니스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겠지. 됐냐? It's the same as writing calligraphy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 문장은 예시 2번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으로 내기 좋습니다. 문장 삽입. 됐어요? 삽입 출제하기 좋습니다. 여기까지 테니스 얘기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calligraphy 얘기 나오는 거야. calligraphy는 이제 서예죠, 서예. 그래서 그것은 서예를 쓰는 것과도 같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시 한 번 더 드는 거야, 얘들아. 똑같은 예시. 이것도 뭐겠습니까? 서예를 쓸 때 뭔가 즐거움이 있겠죠? 근데 서예를 글씨를 예쁘게 썼을 때 얻는 만족감은 글씨를 예쁘게 써야만 내가 만족감을 얻을 거 아니야. 그걸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돈 주고 사는 건 뭐겠습니까? 붓이라든가 뭐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지 뭐. 그렇지? 그 얘기 하는 거겠죠 뭐. 자, 이어서 보자면 You can buy the ink, the rice paper and the brush. 너는 잉크와 라이스 페이퍼는 그냥 답종이라고 해갖고요. 그 우리 그 서예하는 그 종이를 말해요. 그리고 the brush, 그 붓을 살 수 있어. 이게 뭐야? 행복의 조건이지. 됐어? 얘네가 뭡니까? 얘네가 행복의 조건이야. 예시죠. 행복의 조건에 대한 예시. 근데 if you don't cultivate the art of calligraphy. 자, 얘들아. cultivate는 원래 경작하다라는 뜻이거든. 원래는. 근데 경작한다라는 건 우리가 밭을 일군다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럼 일궈낸다는 거는요. 좀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발전시키다라는 의미도 돼. 발전시키다. 뭔가 함양하다. 어떤 기술을 쌓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art라는 말이 나왔는데 art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술, 스킬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서예, 기법, 기술을 너가 경작하지 않는다면, 즉 그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쌓지 않는다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러면 you can't really do calligraphy. 너는 진정으로 calligraphy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calligraphy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야? calligraphy를 통해서
없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calligraphy는 requires practice, 연습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you have to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첫 문장에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얘는 구매 가능해요. 근데 행복은 뭐야? 다시 한번. 얘는 구매가 안 된다고. 그럼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연습하고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행복하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필자는요. 행복 자체를 돈 주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챌린저 계정을 샀어. 롤 챌린저 계정을 샀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챌린저야? 아니잖아. 여러분이 과연 그 챌린저에서 롤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개발일 텐데. 당연히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겠죠. 한 50데스 당하고 이러겠지 뭐. 거기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느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챌린저 게임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챌린저 실력이 돼야 즐겁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어떤 분야에도 우리가 다 적용 가능해요. 어떤 분야에도.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제 뒷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서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대. As a calligrapher. 서예가로서 행복하대. Only when. 오로지 뭐 할 때만. You have the capacity. 너가 capacity를 가지고 있을 때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어떤 능력이야? To do calligraphy. calligraphy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서예가로서 행복하다는 거겠죠. 네가 챌린저로서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챌린저 게임이 즐거운 것처럼. Happiness is also like that. 행복은 또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즉 행복이 또한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행복 또한 어떤 연습과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격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뭔가 그거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현질해봤자 안 먹힌다 이거야. 자, 마지막 문장. You have to cultivate happiness. 너는 행복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행복을 경작해 나가는 거라고. 갖고 나가는 거라고요. You cannot buy at a store. 너는 그것을 살 수 없답니다. 상점에서. 행복, 완성된 행복이라는 제품을 살 수 없다고. 그 조건을 사서 우리가 쌓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길러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그 최근에 좀 비슷한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아는 강사분이 있어요. 저랑 이제 동갑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애가 없어요. 이제 결혼은 하신 지 좀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는 나중에 애를 안 낳고 입양을 할 거예요. 입양을. 근데 그 입양을 몇 살짜리 애를 입양하는 거냐면 20살짜리 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20살짜리 이제 입양을 하면은 애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이제 뭐 대학에 관련된 것만 신경 써주고 뭐 이제 그동안 뭐 이제 뭐가 없고 뭐 애 안 낳아도 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걸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애를 길러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딱히 그거에 뭐 이제 말을 토달진 않았어요. 뭐 그분의 이제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요 이 과정 속에서 이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 땅 해갖고 만들어진 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어떤 결과물이 짠 하고 나왔을 때보다는 그를 위한 어떤 이 일련의 과정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에게 굉장히 큰 동의를 해요. 제가 사실 그 대학교 이제 수능을 봐서 그 대학 합격 발표가 나왔을 때 당연히 기쁘지 행복한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했던 그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행복 아니었을까. 물론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겁니다. 네. 행복은 했지만 안 돌아갈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요. 네. 그건 별개고. 자, 그래서 당신은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첫 문장. 제일 중요한 말이었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테니스와 서예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시를 다 쓴 거죠. 당신은 스스로 테니스를 치는 방법이나 서예를 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행복을 길러가야 한다. 중요한 말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연습이나 훈련은 한 단어로 그냥 cultivate라는 단어로 퉁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ultivate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글의 주제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전 지문에서 했던 거는 그 consistent라는 게 주제어에 주제어가 마찬가지로죠. 여기서는 cultivate예요. cultivate. 그래서 행복은 뭐야? 길러 나가는 거야. 쌓아 나가는 거야. 짠 하고 완성품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질문. 요 질문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쉬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인가 첫내부터 바로 가볼게요.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자, 그러니까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there can be 있을 수도 있대. Too much of a good thing.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이니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별거는 아닌데 어감으로서 하나 설명해 주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영작할 때 너무라는 말을 쓸 때 이걸 so로 쓰는 사람도 있고 to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감적으로 좀 보자면 to는 부정적 어감에 가까워요. 사실 너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부정적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흔히 말하는 나 지금 너무 행복해라는 말에서 이 너무가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적합하지 않은 부사예요. 원래는요. 정말 행복해, 매우 행복해 이게 원래 적합한 부사고 너무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부정적 어감에 가깝다는 겁니다. 수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라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 이게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즉 너무 지나칠 수도 있다. 됐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삶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것 또한 지나침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너무 애매하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Even the best things in life. 삶에서 심지어 가장 좋은 것들조차도요. are so great in excess랍니다. 자, excess는 뭔가를 넘어가는 거죠. 초과예요. 그러니까 초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랍니다. 됐어요? 초과하면 그렇게 좋지 않대요.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결국엔 뭐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적당한 거. 너무나 넘치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넘치면 좋지 않아요. This concept, 이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at least. 자, 최소 논의되어져 왔답니다. As far back as Aristotle.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만큼이나 오래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고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먼 옛날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큼이나 오래 전에 이 개념은 적어도 논의되어 왔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많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겠죠. 이어서 he argued. 자, 그는 주장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주장했는가? Bi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랍니다. 자, virtuous는 미덕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그럼 미덕이 있는 것 동명사야. 미덕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대요. 균형을 찾는 것. 그럼 여기서는 이 균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여기 앞에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뭔데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잖아. 너무 넘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뭐든지 좋은 거는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게 좋다는 거야. 적당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도 알아야겠네요.
moderate. 이게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려워잖아요. 고1이면 알 줄 알았는데 능률 독화에도 나올 텐데. moderate이 뭐야? 힌트. 어? 힌트. 뭐 힌트가 지금까지 실컷 말했는데 적당한.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적당하냐 적당한. 됐어? 적당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해지겠죠? 적당한 게 좋다고요. 뭐든지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필자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쓰려고 합니다. For example, 예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시점 전환되니까 끊을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should be brave, 용감해야 된대요. But 그러나 if someone is too brave, 누군가가 너무 용감하면 they become reckless. reckless는 무모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없다는 뜻 아니에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모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고. 나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기억나는 썰 중에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키즈 있잖아요. 유키즈 그 짤막한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봤는데 그 유재석 씨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뭐 자기가 고3 때 뭐 이렇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저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그래서 보신 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갖고 뭐라고 했대. 원래 평상시에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야, 니네 왜 담배 피워? 학생이 말해 담배 피우고 가 이런 거야. 그래갖고 너 뭐야? 그러니까 너 왜 학생이 담배 피우고 가 이러면서 뭐라고 했대 유재석이. 근데 학생 아니야? 딱 이러는 거야. 그쪽에서 유재석이 학생 아니야? 아니야! 이랬대. 몇 살이야? 21살. 고3이고 21살. 담배 피워도 되는 나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겁나 맞았다고. 뭐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그 이제 유키즈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용감한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유재석 씨는 이제 그날만 이제 그런 거겠지만 너무 용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사태도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좋은 거라고 해서 넘치는 게 넘쳐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사람들은 should be trusting, 신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신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y are considered gullible. gullible 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들은 여겨질 수도 있답니다. gullible 한 것은 너무 잘 속는 이런 뜻이야. 잘 속는. 그러니까 잘 속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속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뭘까? 얘가 말해도 신뢰, 쟤가 말해도 신뢰, 쟤가 말해도 신뢰. 난 다 믿어. 야, 쟤 빡대가네. 그냥 속여.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너무나도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 배신당했을 때 상처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겠지. 자, 그래서 for each of these traits, 자, 이러한 특성의 각각에 대해서 it is best. 뭐가 최선이냐? 투부정사 이하가 최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주어입니다.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랍니다. deficiency는 결핍이고요. excess는 초과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얘는 이제 부족한 거니까 결핍이니까. 그러면 결핍과 과잉 둘 다 피하는 게 베스트예요. 됐어? 이렇게 우리가 1차원성 그래프를 보자면 여기가 결핍 그래프야. 이쪽으로 갈수록 과잉이야. 그럼 뭐야? 여기가 좋다는 거겠지. 여기 가운데. 여기가 뭐야? 밸런스잖아. 밸런스. 됐어? 이게 좋다고.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또 주제문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주제, 제, 진술 문장이 되겠네요. 주제, 제, 진술. 그렇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he best way.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한 번 더 말하네요. is to live. 사는 것이래요. 어디에서? At the sweet spot이랍니다. sweet spot이라는 게 직역하면은 달콤한 위치죠. 그러니까 달콤한 위치에 서는 게 가장 좋대요. 근데 이 달콤한 위치란 게 뭐냐? That maximizes well-being. 그러니까 행복을 최대화하는 달콤한 위치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달콤한 위치가 어디일까? 그게 여기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도 불행해요. 너무 넘쳐도 불행합니다. 그러면은 딱 적당량의
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 문장도 뭘 말하는 걸까?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야. 밸런스를 맞춰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대적 이하인데요. 아, 여기까지네요. Virtue is the midpoint랍니다. 미덕은 중간 지점에 있다랍니다. 됐어요? 미덕이라는 거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많다고, 부족하다고 미덕이 아니라